네, 그럼 국회 감시 프로젝트 K 이 총선과 공약편 취재한 조지현 기자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지금 하나씩 다 따져봤잖아요. 이번 총선 후보들 공약에 특색이 보이던가요? 사실 특색이 없다는 게 특색이었습니다. 네. 여야 후보들의 공약 대부분 비슷한 개발 공약들입니다. 사실 너무 큰 차이가 없어서요. 서로 공약을 바꿔도 모를 정도입니다. 당이 달라도 공약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다 개발 공약이라 그런 건가요? 네, 말하자면 지역 현안, 좀 다른 말로 하자면 민원인데 사실 이런 게 대부분 비슷합니다. 네. 거기다가 또 후보들이 선거 기간에는 좀 논쟁적이거나 민감한 내용을 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선거 때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고 힘있게 들리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니까 네. 뺄셈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에 따라서 덧셈을 한다는 건데 이 민원성 공약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공약을 한번 보면 네. 수도권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최근에 종합부동산세 공약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이 종부세 부담 좀 낮춰주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야 할 것 없이 내놓는데 특히 여당 후보들의 경우에는 그간 정부의 정책 흐름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 수도권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후보자 175명 정도가 대답을 했는데 네. 민주당 후보들의 경우에 71명 가운데서 9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부세를 현재 기조를 유지하거나 인상하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9명의 지역구를 한번 보면 서울, 강남이나 양천, 경기도 분당 등의 후보들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종부세 내리자는 공약 통합당의 공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상대 당의 공약을 따르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 통합당의 경우에도 한번 살펴보면 네. 사실 그 당 공약과 다르게 17명 정도는 종부세를 현재 기준 유지하거나 인상하자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네. 앞서 민주당 후보들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럼 공약은 결론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할 텐데 유권자들이 이거 어떻게 좀 따져봐야 할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공보물 보는 겁니다. 네. 투표 일주일 전쯤에 배달이 될 텐데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이런 공약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선거 전과 말이 바뀌진 않았는지 아니면 네. 예산이나 실행 계획이 있는지 뭐든 다 해주겠다고 하지 않는지 아니면 선거 임박해서 급조한 느낌이 나는지 아니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보물 꼼꼼히 살펴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